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의사 읽기. 오늘 12월 4일 방송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면은 일단은 시장이 좀 낙관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특별히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윈도우 드레싱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짝 다가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손해봤던 것들을 벌충하기 위해서 일단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말 지나면서 파월의장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통화정책은 제한적인 상황에 들어간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좀처럼 올리진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거죠. 금리를 그러면 내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진 않겠지만 일단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이제 안도하고 있고, 그 바람에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죠. 아마 유동성이 좀 풀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이어져 준다면 이 조건이 붙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일단 주봉상으로는 한 2600 정도가 보인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9.94포인트, 1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28포인트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일단 나오는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펀더멘탈은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은 오늘 2,57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1,700억 순매수했습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봐야 되겠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이제 수급 중립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팔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IT 쪽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밀려 내려갈 이유는 없다. 왜냐면 이 IT에 시가총액 큰 것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IT를 판다면 시장을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일봉이잖아요. 지금 121 선을 뚫었다가 지난 금요일에 다시 밀렸다가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뚫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올려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봉으로는 여기 그 보이는 거 말씀드렸고요. 월봉은 뭐 이상 없습니다. 월봉은 이제 그 위쪽으로 걸리는 선은 없으니까 조금 더 가볍게 밀어 올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 일단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SK 하이닉스는 떨어졌고, 이 차전지들도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온 게 있잖아요. 저기 그 IRA 세부적인 저기 그 조항들 좀 잠시 뒤에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그 피해를 받는 쪽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많이 올랐던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2차전지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테마주는 보면은 SNS는 뭐 저기 그 위메이드가 올라가서 그런 거고, 해운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BDI 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주들도 올라가고, 그리고 조선주들도 좀 힘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정치 주변 자금은 좀 살아나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고동색이 예탁금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저기 그 신용인데, 일단 바닥을 찍고 저점들을 높여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서 뭔가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가격은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하지만
그것이 뭐 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밀려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다행스럽게 다시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죠. 하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한 주는 다시 1305원 그 마감이 됐습니다. 1300원대 위로 올라오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봅시다. 이번에 동시만기는 14일이네요. 14일날 동시만기니까 이걸 뭐 저기 저 크게 저기 아직까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경제 지표들 보면은 오늘은 나온 게 별로 없군요. 저기 5일이면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구재 정도 그냥 특별한 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고용보고서 나오는 게 있고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몇 개 챙겨 보도록 하죠. 뭐 시황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볼 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인데 뭐 특별하게 이야기되는 건 없는 거죠. 한번 보죠. 자, 파월 발언에 금값 사상 최고,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금리 정책은 제약적인 영역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페드워치 이제 13일인가 그때 이 FOMC가 지금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금리 동결 그렇죠? 12월 13일이죠. 금리 동결하는 게 90.7%니까 크게 저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올리진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중국 특수 어렵다, 국내 수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중국도 하면 좋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중국이랑 척을 져서 저기 아직도 우리가 저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제일 큽니다. 물론 중국이 좀 줄어들고 미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중국 수출을 누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중국의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고 기술 경쟁력적으로 경합도가 상승했다. 그러면서 대중 수출이 갑자기 절벽처럼 꺾인다는 건 아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런 제약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저기 미국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겠느냐는 거죠.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꼴통 새끼가 하나 앉아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국 합작 배터리 기업 IRA 혜택 제외, 탈중국 수혜주를 찾아라 이런 거잖아요. 자, 미국이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사를 해외 우려기관으로 지정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혜택을 제외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저기 어떤 기업이든지 중국에 가게 되면 100% 자기네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조인트 벤처입니다. 다 조인트 벤처. 네, 그래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다 보면은 중국 쪽에 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고, 대체로 51대 49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25%를 넘는 합작사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국 쪽의 지분을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그 합작을 깨든지 이런 저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중국이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일단 싸고, 그죠? 그리고 자원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저기 제외하고 나오면은 비싸고 또 부품 조달이 잘 안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거 참 답답한 이야기다. 답답한 이야기다. 그래서 뭐 탈중국을 위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린다. 그죠? 탈중국 효과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염, 전해질 첨가제 업종이 크게 볼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기회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되기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악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펀더멘탈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저희 이 펀더멘탈 외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엔 너무 길게 장타를 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으면 빠지고 이렇게 나와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